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훈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선생님 보셨을까요? 오펜하이머? 봤습니다. 네,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그 드라마도 안 보실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보시고 영화도 많이 안 보실 것처럼 하시고 다 보시고. 일이니까요. 네. 오펜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또 역사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영화 내용 뭐가 있는지 알아야 팩트하고 이제 체크를 해주니까. 근데 고증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그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것도 좀 있지만 그 정도면 훌륭한 영화였다면서요. 네. 근데 오펜하이머의 삶을 보면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싶기도 하다가도 저게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럼요. 최근에 요즘 병자호란다는 드라마를 보는데 연인. 네. 진짜 가슴이 무너지던데요. 네네네네. 그 원래 한국 사에서 최악의 세대 몇 세대를 이렇게 항상 꼽잖아요. 예. 그때 최악의 세대 중에 한 세대가 그 임진왜란 네. 연간에 태어나신 분. 네. 그러면 임진왜란을 어렸을 때 만약에 겪으시면 병자호란을 이제 한 3, 40대 때 또 겪으시는 겪는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70까지 사셨으면 경신대기근이라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던 기근이 있어요. 대기근. 굉장한 기근이었어요. 이때 조선이 망할 뻔했거든요. 그거를 다 겪은 세대.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어서 쭉 따라간다면 이건 대하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 네네네. 저는 그 왕을 정말 한 번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고. 인조요. 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제대로 여기 좀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대신들이. 진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물론 이제 드라마이기 극화가 좀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극화가 된 부분들도 있고 어쩌면 민초들의 삶을 훨씬 더 처절했을 더,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면서 와 진짜 세상에 필요 없는 게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외란, 호란 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정말 눈물 날 만큼 슬픈 역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예.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울게 되는 한국 역사들이 많을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국사만 유독 많이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어느 나라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민족이든 이런 울게 되는 역사를 각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잔인해서이지 않을까요? 뭐 전쟁을 한국만 겪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럽의 어떤 나라라고 뭐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하나만 다루더라도 프랑스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뭐 유럽의 다른 나라건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었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울게 되는 역사는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저희는 가깝게는 한 100년 전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이제 저희 이게 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와닿는 거죠. 특히 저희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세대들이 이제 겪어내신 일들이다 보니까 그게 더 와닿는 거죠. 나의 일처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한 번 더 보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치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을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정리해 보는 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그 어떤 역사책보다 귀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네. 각자 집에 그런 드라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오셨던 애국지사 분이 한국에 가서 죽겠다고 아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자주 못 보겠구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국에 가서 뼈를 묻고 싶다는 걸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네네. 수박 사 먹기가 제일
겁이 나요. 아, 4만 원? 네, 4만 원. 아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네. 냉동으로 먹습니다. 냉동.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네. 선생님 책도 잘 팔리시는데 수박 사 먹어도 되죠. 저는 책을 못 파니까 수박을 못 사 먹지만. 아, 인쇄는요 원래 그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쓴 책이 인쇄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럼 정산 되려면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가을이죠. 아, 가을이랍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그때 회식을 아, 준비하시면서. 예. 예. 가을에 많이 나는 게 뭐가 있죠? 그럼 사과 한 상 드시고. 아, 뭐 얼마든지. 네. 근데 그 수박 얘기하니까 씨 없는 수박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장춘 박사 아.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우장춘 박사 그러면 그냥 씨 없는 수박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본 네. 흑백 사진 한 장 네네네네. 정도 기억이 났었는데 이분이 삶이 너무나 처절했다고 네. 해야 되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매국노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때 그렇게 불렸죠. 네. 네. 그런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데 일제 시대를 살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리고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 처음 들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우범선, 네.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얘기를 시작부터 하면 이제 우장춘 박사에 대한 이미지가 확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지금 저게 아버지 네. 우범선과 어린 우장춘 박사,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네요. 어머님은 일본 분이십니다. 네. 우장춘 박사는 절반은 조선인이지만 이제 절반은 일본인이셨죠. 근데 아버지 우범선 이제 우범선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시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우범선이 그 우범선인가? 네, 이렇게요? 네, 네. 을미사변 을미사변? 때 일본 측에 참여했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명성황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전민씨라고 많이 부르는 네. 민비를 살해하는데 동참했었던 조선인. 한국 사람? 네네, 조선인.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 뭐라고?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기는요, 식민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중에 있긴 했지만 식민지로 나아가는 그 기점에 서 있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좀 바라봐야 되는 건 당시에 중전 민씨를 향한 조선인들의 인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연 씨가 나왔었던 그 드라마 나는 조선의 국모다. 네,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었겠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뭐 당시에 일본 측에서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선이 주도해서 조선이 일본 낭인들을 돈 주고 사서 벌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아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지만 당시 조선에서 그 소문이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중전 민씨를 향한 조선에서도 불만들과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친일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일파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직 만들어지기는 전이에요. 왜냐면 식민지가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일본식의 근대화를 꿈꿨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저들의 방식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 덕분에 조선에서 개화파가 길러지기도 했었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조금 내가 지금 조선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게 일본과의 연결성, 일본식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범선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 훈련대장이었습니다. 훈련대장. 군인이었어요? 네. 무반 집안이었고 군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조금씩 일본식 개화, 일본식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청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근대화라고 하는 걸로 나아가나라고 하는 그런 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눈에는 중전미시 명성황후가 갑자기 등을 업고. 러시아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생계적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다 줄을 쓰면 네.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존 의식만 있었던 경우가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우범선이 딱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군직의 친일적,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양성했었던 근대 그 군인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군이 오겠다는 소리도 막 하는 때였거든요. 나 잘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저 중전 민씨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중전 민씨를 시해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중 한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우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때 우범선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네.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중전민씨를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해서 뭔가 일본과 함께 개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참고로 말년으로 갈수록 권력에만 눈이 멀지 그 이전까지 있었던 뭔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과 함께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싶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패하니 고종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꼴보기 싫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왕후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 암묵적 동의?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범선도 당연히 조선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으로 도피합니다. 그때는 결혼할 때가 아니었네요. 네, 결혼 전에 네, 일본으로 가서 지금 있는 일본인 어머니 사카이 나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과정이 당연히 험난하죠. 아니 어쨌든 조선에서 범죄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범죄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본인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에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의 전통상 중매를 무조건 서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연애를 이 해도요? 시기에. 예. 이제 자유연애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지. 이때 아직 이제 19세기 후반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매를 서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매를 결국은 맡깁니다. 중매를 맡기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미사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 사람 중매를 서준 사람도? 네, 이 사람 괜찮다라고 이제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안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범선을 저렇게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범선을 낳고 난 다음에 뭐 저 때는 이제 살아 계실 때지 않겠습니까? 네. 우범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친구가 왔다. 우장춘 조선에서. 박사가 어린 나이였을 때 아버지 우범선의 친구가 돼서 아버지가 네. 나간 거예요? 네. 우장춘 박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빠가 친구 만나러 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동네 경찰들이 막 찾아와요. 경찰들이. 우장춘 박사가 조금 또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네. 근데 그게 술 마시러 나갔던 그 친구분한테 살해됐었던 거예요. 친구한테 죽임을 당했다고요? 네, 그게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분은 애초에 우범선을 죽이려고 온 자객이었었던 거죠.
그럼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복수를 한 거네요. 이유는 우범선이 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동참했다라는 이유로 왕비를 자수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네. 자수를 할 때 이 사람 우범선은 왕비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자다. 조선의 신하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자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본 거죠. 어린 나이에. 네.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지가 굉장히 좀 저희가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선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어쨌든 아버지의 조국에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를 목격한 거죠.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우장춘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조선이 그럼 어떤 나라일까를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절반은 조선인이잖아요. 식민지민 출신이 절반 핏줄이 있는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선인으로 바라볼까요? 일본인으로 바라볼까요? 조선인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죠. 매국노의 아들. 그렇죠.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경계에 서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었던 거죠. 평생을 자기 뿌리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조선놈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받았고요. 근데 항상 그 저 어머니는 아버지 욕을 하진 않았대요. 아, 그래요? 우장춘에게. 아버지는 조선의 국사를 맡으셨던 훌륭한 분이셨다. 너는 우범선의 아들이라는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어렸을 적부터 되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인 엄마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네요.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좀 강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은 일본인인데 네. 너의 아버지의 나라인 조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차지하고라도. 그게 뭐 조선에 대한 이미지이거나 뭐 진짜 그 우범선의 행동에 대한 평가였다기보다는 아들이 기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넌 죄인 아니야. 어깨 그건 펴. 뭐 맞는 이런 말이죠. 느낌이었겠죠. 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자식 교육을 시켰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일본에 성장했을까 걱정스럽긴 한데 우장춘 박사 아내 집안이 엄청난 가문 맞아요? 아니야. 어머니의 가문, 부인의 가문이 엄청난 가문은 아니었고 네. 우장춘과 결혼한 다음에 네. 그 집안의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본에 잘 나가는 기업가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 저분들 자녀가 6분이셨는데 네. 그 자녀들이 다 따님분들도 다 막 일본에서 날고기는 기업체 사장님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콤맥이 성장을 되게 한 좋았던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아내 성장을 하죠. 그럼 네네. 아내가 여러 명의 여장자가 있었는데 다 명망가 집안에 혹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우장춘의 아내는 우장춘 박사랑 결혼한 건가요? 아니요. 우장춘과 예. 우장춘의 자녀들이 오. 훌륭하게 컸다는 거죠. 일본의 네네네네네네. 명망가와 결혼을 할 정도로. 네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장춘 박사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인데요. 우장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차별받는 조선인이고요. 네. 근데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예. 학교 다닐 때는 계속 놀림받지 않았을까요? 일본에 살면서? 초선이나 놀림을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네. 이게 참 특이하거든요. 끝까지 우시성을 버리지 않아요.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어머니 쪽 성씨 따라가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일본은 그러기도 많이 하고요. 안 합니다. 우시성을 계속적으로 고집해요. 근데 그건 아마 처음에는 어머니 고집이었을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게 그 영향을 받은 우장춘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집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안 계시니까. 됐으니까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네 집안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이제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난하게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가기가 힘들었는데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 그게 뭐예요? 조선 총독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훌륭한 인재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장학금 주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절반은 조선 조선인이니까. 사람이니까. 네. 근데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화 만들려고 일본화된 장학생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조선인들도 많죠. 아, 공부는 일본 돈으로 하고 네. 배운 거는 한국을 위해 쓰고. 네. 그거 거기에서 주는 돈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다 침입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가 조선 총독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네. 공부를 어디 가서 했어요? 도쿄대에 있는 도쿄 제국대학에 있는 농학실과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대예요. 그 이제 동경제대에 있는 무슨 그 농과 대학이 아니라 농업실과는 전문대학입니다. 근데 그건 뭐 이게 실전을 이제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하는 연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연구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실험 중심의 이제 학교로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하는 일이 굉장히 좀 그렇겠죠. 한지로만 이제 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운명의 강연 연설을 듣게 되는데 아, 거기서요? 그 강연 연설이 좋았었던 거는 아니고 조선에 있는 도지사가 와요. 네. 도지사가 오거든요. 근데 그 도지사가 강연을 하는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총독부의 돈으로 간 너희들은 천황폐하의 은덕에 힘입어서 하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해라. 뭐 이런 이제 강연을 한 건.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해야 돼서 이제 간 거지만 그 연단이 난리가 납니다. 있던 조선 학생들 가만히 네.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 돈으로 공부하러 갔지만 그들은 그걸 이용할 뿐인 경우도 많았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김철수라고 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같은 조선인으로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우범선이 그 우장춘 박사가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요? 김철수 씨를? 네, 왜 이렇게 화를 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김철수 씨는 더 화가 난 거죠. 그렇겠죠. 왜 더 화가 났냐면 일본말로 물어봤거든요. 한국말을 못했어요. 네,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렇겠네. 너무 어릴 때 아버지 네네네네. 돌아가셨으니까. 일본말로 물어보니까 너 뭐야? 왜 일본말로 관비 나한테 학생인데 왜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너는 조선인으로서 그것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뭐야 그럼 니네 아빠는 누군데? 근데 우범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우범선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한 시해범. 범죄자니까. 네. 그래서 너는 진짜 너네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장춘이 여기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나? 왜냐면 어머니한테는 그런 얘기 아니다라는 못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조선인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존재구나.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철수를 몇 번 더 찾아갑니다. 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마주하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을 텐데. 네. 그러면서 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아마 이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보통들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우시성에 대한 집착도 여기서 생겼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공무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한직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계속 한직으로만. 원래 이 시기에서는 제일 좀 잘한다라고 하면 벼, 보리 뭐 이런 것 중 곡식. 곡식들을
그렇겠죠. 제일 중요하니까. 네, 실험하는 쪽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관상용 꽃 하는 곳에 그럼 못 먹잖아요. 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이 좀 상했겠지만 뭐 해보지라고 했는데 대박을 칩니다. 거기서 만들어내. 꽃으로요? 꽃으로 어떻게 대박을 치죠? 저도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문과니까 뭐 곁꽃 페튜니아 종자. 페추니아? 네, 네, 페추니아 알아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그 무궁화와 장미도 아, 구분하시는 분이 있긴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성공을 시켜요. 성공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세계 최초로 뭔가 그 종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개량한 네, 거군요.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성공시켰는데 엄청난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민간 업체에 팔았어요. 그 업체가 대박이 나. 그럼 우장춘 박사가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근데 그 개발한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아니었던 구조였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우장춘 박사가 하고 민간에 팔았으면 네네네. 뭐 지분을 받든지 돈을 대가를 받든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소유권 자체가 이제 그 회사한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한직으로 내가 도는 게 조선인으로서 절반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도 있겠지만 전문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네, 학력이 학력에 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박사학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심사 직전까지 갔다는 건 다 썼다는 얘긴데. 다 썼는데 그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은 사실 실험 결과가 박사 논문인 거잖아요. 근데 거의 직전에 농장에 불이 났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다 날라간 어떡해요? 예. 실험 결과도 날라가고 논문 쓰던 것도 거기 이제 실험실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날라가 버린 거죠. 근데 끈기가 대단했었던 사람인 것 같은 게 다시 도전합니다. 네, 다시 도전을 하고요. 다시 도전을 하면서 낸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전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시키는 저거거든요. 저 우스 트라이앵글 영어로 와. 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저도 뭐 저걸 보면 뭐 알겠습니까?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맨 밑에 건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를 하면 유채가 나오나요? 그렇답니다. 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이건 김현우 선생님 불러서 농사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뭐 저 종의 합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저거는 굉장히 종자를- 획기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종자를 예전에는 그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면 하나의 종이 사회에 맞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 도태돼가지고 네. 없어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우성 열성이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이 새로운 탄생하- 종이 탄생하게 되고 그 발전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걸 제가 문과생으로서 이해를 한다면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머나. 우등한 종자만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함께 이렇게 섞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윈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떠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연적으로 열성이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우성만 남는다라고 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의 뼈대인데 우장춘 박사는 그거 아니고 종과 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더 강력한 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힌 거네요. 그렇게 물어보셔도 저는 사실 문과생이 문과생한테 네, 물어봐도 문과 봐야, 답이 나오진 네,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않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발견을 우장춘 박사가 했어요. 네. 저걸 통해서 우스 트라이앵글. 예. 제가 그냥 기억하는 건 배추와 예. 흑겨자를 섞으셔서 저거 아닙니다. 배추와 흑겨자를 섞으셔서 갓김치 그걸 만드셨다.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네. 갓을 만드신 거예요. 갓을 확 와닿아요. 네네네네. 아, 저 갓을 어머. 섞으면 네 어머, 이제- 신기하다. 갓이 된 거죠. 겨자랑 배추를 섞어가지고 갓이 나온 거죠. 저는 뭐 저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갑박합니다. 저런 어떤 우스 트라이앵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문과생이. 근데 뭐 이렇게
그 학자시니까 알겠지만 그 교과서란다. 이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름이 남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예. 왜냐하면 아예 일본 사람도 아니고 식민지의 피가 절반 섞여 있는 저기 한직에서 어디 공부하고 있는 한 박사가 혼자 스스로 네. 저거를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화제가 돼요. 그리고 저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네. 저 박사학위 논문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유명 인사가 돼요. 이미 우장춘 박사는 이제 박사로 불러도 되죠. 박사학위 네. 나왔으니까. 우장춘 박사는 조선에서도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이때가 되면 셀럽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저걸로 유명해지자마자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공무원 생활을 안 하고 민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돈 많이 돈도 받으시면서. 벌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해방을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저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그냥 일본에 계시면 네, 호의호식 할 수 있었겠죠. 아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으로 오십니다. 에? 네, 한국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예. 왜냐면 일단 당시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한국에서는. 굶는 게 네. 다반사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육정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육정학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당시 정권에서는 이런 훌륭한 분을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았다라고 하는 걸 좀 홍보할 필요도 이승만 있었던 대통령의 거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입국을 이제 허용을 해주죠. 네. 일본에서는 당연히 입국 허가를 잘 안 내려고 했는데, 안 보내주려고 했겠죠. 네네네. 이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모양새를 취해요. 근데 저 이제 환영식을 할 때 환영식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육종학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럼 그때 나온 게 씨 없는 수박이에요? 중요한 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올해 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미 개발됐었던 건데요. 예. 오히려 우장춘 박사가 했었던 다양한 다른 업적이 되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해 두 개. 두 개. 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는 배추.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에 쓰는 배추는 우장춘 박사가 만든 배추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배추는 약간 저거요. 밑에 있는 네. 저 배추 그 이전에는 약간 그 시래기 같은 예.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나팔나팔거리는 네. 그런 배추였습니다. 안에가 꽉 차 있지 않은. 아, 그럼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항상 소량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배추 우리가 김장 할 때 쪽쪽 갈라지는 소리 나. 오, 거기다가 쫙 보쌈 이렇게 싸서 먹으면 저거는 우장춘 박사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감귤, 제주 감귤, 네.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겁니다. 그전엔 저게 없었어요. 네, 저런 감귤이 아니죠. 이거 아마 일본어일 텐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낑깡. 낑깡, 예, 그걸 아마 금귤이라고 그 금귤. 하나요? 예, 그런 식이었는데 작은 거였는데 네, 저렇게 크게. 크게 만들어서 이제 감귤을 재배할 수 있게 해줬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것들을 만드는데 농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왜요? 저렇게 알이 있는 배추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저 배추 길러서 뭐해라고 하지만 평생을 그걸로 먹고 사셨던 분들에게 갑자기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평생을 금귤 농사를 지었던 사람한테 귤 주면서 이거 먹어봐. 너 이거 키우면 대박 날 걸.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다음에 우생아 그게 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자체를 모르는 분들한테 네, 육종학 그게 뭔데? 신뢰를 얻는 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육종학이라는 게 있고 이 종이 결합된다라는 건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을 들여와요. 일본에 있던 거? 네.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수박 먹어봐. 쪼갰는데 씨가 없어. 이걸 이제 홍보용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도 인식을 좀 개선시키는데 효과를 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하면 우장춘이라고 하는 공식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실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우장춘 박사는 배추, 김치, 그다음에 이제 제주 감귤 이런 거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 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가 너무 궁금하니까 왜 한국 전쟁 때 우장춘 박사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를 다음 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